시장의 양대 산맥인 보잉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체 문제로 이 국내에서 운항이 중단된 보잉 737 항공기는 총 11대. 특히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들이 또 보잉 737 NG기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게 예. 근데 이게 주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보유했다는 게 무슨 문제냐면은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런 효율성이라든지 비용 절약 측면에서 한 기종을 그냥 단일 기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저가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저가 항공사의 이 보잉사 기종이 많이 이렇게 유력 기종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항공기 업계의 양대 산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버스 아니면은 보잉이거든요. 근데 에어버스 이번에 문제 드러났어요. 그리고 보잉사의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동체 균열 조사 착수에 들어간 이후에 운항이 중단된 게 내부 균열로 인한 게 11대, 소프트웨어 결항으로 인한 게 2대가 있는데 이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 중에 가장 많은 항공기가 대한항공이 5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에서 일단 보잉사 자체의 문제만 가지고는 저가 항공사의 타격이 크기는 할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에어버스에도 문제가 있고 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한항공이라든지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비행기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공업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느 특정 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 보잉사 현장 대응팀이 입국해서요. 그 균열된 보잉 해당 기에 대해서 그 균열 부위를 떼어주겠다. 이런 이게 좀 응급조치가 맞는 응급조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균열 부위가 비행기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기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떼어주겠다. 균열 부분을 떼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부품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보잉사에서 와가지고 균열 부분을 그냥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떼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나 항공업계도 이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균열 부분을 떼어주겠다는 보잉의 태도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미 연방항공청 같은 경우도 현재 보잉 737 NG 기종 같은 경우에 이 기종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항공사들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떼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부품을 교체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근 잇따른 여객기 기체 결함 문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크고 작은 운항 장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항공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항공업계가 공급력을 늘리는 만큼 그 안전을 위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 유지를 위한 기지화 산업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그 정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정비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유기용 대한항공 대표는 이 항공산업 위기의 원인을 우리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해석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 대표의 주장이죠, 사실은. 주장인데 물론 주장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수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이런 어떤 경영 악화 문제는 저비용 항공사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졌잖아요. 그전에는 사실 어떤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익이 보장이 됐지만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된 거고 또 하나 문제를 삼은 게 재산세나 부품 관세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있어서 결국 글로벌 균형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라고 하지만 항공업계가 지불해야 될 다른 어떤 업계와의 균형성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하나 지적한 게 뭐냐면 지나치게 소비자 위주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기업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 때문에 버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규제보다는 정비 인력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게
비행기 타러 가면은 그냥 한두 시간 늦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지 정확하게 사정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정비를 되게 외주 업체에다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공항에 항공 정비 클러스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무슨 규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거는 규제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비는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부족함이 없겠죠. 예, 정비 철저하겠습니다.